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멍청한 결정을 내린 기업은 어딘가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주저 없이 이 기업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바로 노란색 로고의 상징, 코닥입니다. 자, 우리 잠시 시간을 돌려 5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코닥 본사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가슴 설레는 표정으로 이사회 멤버들 앞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세슨이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비밀리에 매달려온 발명품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무게는 약 3.6kg, 마치 커다란 토스터기처럼 생긴 투박한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괴물이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세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입니다.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카세트 테이프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이사회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수갈채나 기립박수였을까요? 아니요, 싸늘한 비웃음 섞인 콧방귀였습니다. 세슨, 자네 미쳤나? 필름 없이 사진을 찍는다고? 우리 코닥이 필름으로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정말 잊었단 말인가? 이 장난감 같은 기계는 당장 치우게.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로 말이야. 믿어지시나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코닥은 그것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필름 시장이 망가질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이 결정 하나가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던 제국을 단돈 1,000억 원짜리 조각으로 찢어버리는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돈줄 경제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뻔한 망한 기업 스토리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코닥은 사실 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오히려 코닥은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약을 만들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30년 제국의 몰락,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소름 돋는 생존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가이드 대본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한때 지구상의 모든 추억을 독점했던 기업 코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경제 상식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개인이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의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코닥이 왜 스스로 몰락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코닥의 성공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복사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필름 시장 점유율 90%, 코닥은 앉아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1,000원에 만든 필름을 10,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왜냐고요? 추억을 간직하려면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당시 코닥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코닥 모먼트라는 말이 영어 관용구로 굳어질 정도였습니다. 아, 이건 사진으로 남겨야 해라는 순간을 아예 코닥의 순간이라고 부른 거죠. 매출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코닥 본사가 있는 로체스터시는 코닥이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보너스만으로도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코닥 주식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주식만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죠. 코닥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독점을 할 수 있었는지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장벽 낮추기입니다. 카메라를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장악입니다. 코닥 필름이 아니면 인화가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필름의 원재료인 은, 광산부터 인화, 용지, 화학약품까지 모든 공정을 코닥이 직접 소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황금 제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코닥 내부에서 자라난 아주 작은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괴물이야라며 경영진이 경악했던 그 발명품, 바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코닥은 왜 자신들이 만든 이 위대한 발명품을 스스로 매장해야만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경영학 역사상 가장 멍청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처절했던 자기 파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줄 경제 구독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5년
코닥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뀐 그날의 비밀 회의실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거머쥐고 있는 절대 강자 코닥. 그 중심부인 뉴욕 로체스터 연구소에서 당시 24살의 젊은 천재 엔지니어 스티븐 세슨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 친구가 만든 건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간 이어온 아날로그 사진의 종말을 알리는 저승사자와도 같았죠. 이 기계의 스펙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아마 여러분은 비웃으실지도 모릅니다. 무게는 약 3.6kg으로 거의 아령 수준이었고 화질은 0.메가픽셀에 불과했습니다. 저장 매체는 놀랍게도 카세트 테이프였고 사진 한 장을 찍고 저장하는 데만 무려 23초가 걸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걸 누가 써셨겠지만 당시로서는 마법 그 자체였습니다. 필름 없이 전기의 신호만으로 이미지를 기록한다는 건 그야말로 천재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세스는 들뜬 마음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필름 안 사도 됩니다. 이 기계만 있으면 누구나 평생 공짜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반응은 얼음장 같은 냉소였습니다. 이봐 세슨, 자네는 우리가 뭘 파는 회사인지 잊었나? 우리는 필름을 파는 회사야. 그런데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그건 우리 목에 우리가 칼을 들이대는 꼴이야. 세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건 미래입니다. 우리가 안 만들면 누군가는 결국 만들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경영진은 닥치게, 이 기계는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연구소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입 닫고 있게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흔히들 코닥은 디지털 기술이 없어서 망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진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으니까 그 돈줄을 스스로 끊어야 하는 새로운 변화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돈줄 경제 스타일로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매달 1억씩 벌어다주는 붕어빵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와서 사장님, 이제 붕어빵 시대 끝났습니다. 탕후루 기계로 바꿉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선뜻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에이, 탕후루 그거 반짝 유행이야. 붕어빵이 최고지라며 무시할 겁니다. 코닥이 딱 그 꼴이 난 겁니다. 코닥 경영진을 지배했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자기 잠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는 순간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필름 매출이 깎여 나갈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코닥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코닥이 우리는 필름만 팔 거야 라며 고집을 부리는 동안 바다 건너 일본의 소니와 캐논, 그리고 옆 동네 후지필름은 소리 없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기업인데 미래가 안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필름은 마진율이 60에서 10%에 달하는 미친 사업이었거든요. 반면 초기 디지털 카메라는 만들기도 어렵고 마진도 적었습니다. 경영진은 마진 적은 디지털로 갈아타느니 마진 높은 필름을 1년이라도 더 팔자는 단기적 판단에 매몰된 겁니다. 결국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코닥은 안방이나 다름없는 미국 땅에서 열린 행사의 공식 스폰서 자리를 일본의 후지필름에 뺏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코닥이 안일함에 취해 있을 때 적들은 이미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제국의 몰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원짜리 필름 한 통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코닥이 어떻게 단돈 1달러짜리 동전주로 전락했는지 그 처절한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폰카의 등장입니다. 처음엔 화질도 안 좋고 장난감 같았죠. 코닥 경영진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야, 저런 조잡한 디지털 사진이 어떻게 우리 필름의 깊이 있는 색감을 따라오겠어? 사람들은 결국 필름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코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코닥도 나름대로 필사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2005년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찍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 구조였습니다. 필름 시절에는 100원 들여서 900원 남겨 먹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였습니다. 삼성, 소니, 캐논 같은 전자기기 괴물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했으니까요.
코닥은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카메라는 많이 팔리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 기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옆나라 일본의 경쟁사 후지필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후지필름도 코닥과 똑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필름 수요가 매년 20에서 30%씩 폭락했죠. 하지만 후지필름의 경영진은 코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필름 회사가 아니라 화학기술 회사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들은 필름을 만들던 콜라겐 기술을 응용해 화장품을 만들고 필름 막을 씌우던 기술로 LCD 패널 평광판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약 바이오로 사업을 완전히 뜯어고쳤죠. 반면 코닥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사진 회사야라는 정체성에 끝까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에만 집착하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버린 겁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997년 90달러가 넘던 코닥의 주가는 2011년 1달러 미만으로 폭락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죠. 직원들은 매일같이 짐을 쌓아서 나갔고 로체스터시의 랜드마크였던 코닥 공장 건물들이 하나둘 폭파 해체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9일 새벽 코닥은 미국 연방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데스크했습니다. 필름의 황제, 131년 만에 사망 선고. 당시 로체스터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코닥에서 일하셨습니다. 코닥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네요. 이제 우리 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돈줄 경제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에 취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1등 전략이 오늘의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질적 역량을 파악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필름 만들기인지 화학 제어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셋째, 손절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대본 마스터가 아니죠. 보통 기업이 파산하면 공중분해되어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코닥은 좀 달랐습니다. 파산 신청 이후 죽은 줄 알았던 코닥이 갑자기 제약회사로 변신해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트럼프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말이죠.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코닥 필름이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파산 선고를 받았던 10년 동안 코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얘네들 혹시 죽은 척 연기했던 걸까요? 이제부터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코닥의 좀비급 생존 본능,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소름 돋는 부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돈줄 경제 구독자 여러분, 이제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는 보통 끝을 의미하죠. 하지만 코닥에게 2012년의 파산은 끝이 아니라 군사를 깎아내고 뼈를 깎는 변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거인이 어떻게 다시 눈을 뜨고 좀비처럼 살아났는지 그 소름 돋는 생존 본능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파산 신청 직후 코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금보다 비싸다던 특허 1100여 개를 애플과 구글 같은 IT 공룡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수만 명의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이제 코닥 로고는 박물관에서나 보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코닥의 심장부인 로체스터 공장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커다란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주변 구멍가게들이 다 망하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가게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가게일까요? 맞습니다. 그 동네에서만 파는 아주 특수한 물건을 취급하거나 마트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장인 정신이 깃든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코닥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디지털이 세상을 다 잡아먹어도 진짜 필름만이 줄 수 있는 그 독특한 질감과 감동은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믿음이었죠. 코닥은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면서도 딱 하나, 필름 생산 라인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0과 1의 디지털로 변할 때 코닥은 고집스럽게
아날로그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했습니다. 많은 분이 요즘 누가 필름을 써? 다 스마트폰으로 찍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대중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열광하는 할리우드 대작들, 예를 들어 오펜하이머,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같은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필름이 아니면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코닥을 정면에서 지원 사격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 JJ 에이브럼스 같은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6대 메이저 스튜디오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스튜디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름의 질감을 사랑한다. 코닥이 망하게 두면 영화의 미래도 없다. 그러니 너희 스튜디오들이 코닥 필름을 매년 일정량 이상 무조건 사주겠다는 계약을 맺어라 라고 말이죠. 결국 거대 자본들이 굴복했습니다. 코닥은 이 필름 공급 계약 덕분에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귀중한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의 힘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훈풍이 하나 더 불어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MZ세대의 레트로 열풍입니다. 디지털에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에 질린 2030 세대들이 부모님 장롱 속에 있던 먼지 쌓인 필름 카메라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필름 사진 해시태그가 수천만 개씩 올라오고 코닥 골드 필름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롤에 5,000원 하던 필름이 지금은 2만원, 3만원을 호가합니다. 돈줄 경제 스타일로 표현하자면 코닥은 아날로그를 하나의 힙한 문화로 만드는 데 성공하며 자발적인 돈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코닥이 죽어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팬덤을 유지했는지 3단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 유지입니다. 유행을 따라 무리하게 화소 경쟁을 하는 대신 필름 특유의 노란색과 따뜻한 입자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라이선싱입니다. 직접 제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코닥의 예쁜 로고를 의류나 굿즈 등에 빌려주며 젊은 층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신사 같은 곳에서 코닥 옷 많이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희소성 마케팅입니다. 이건 예술가들이 쓰는 도구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필름 사진을 고급 취미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아무리 필름이 유행이라도 옛날처럼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필름 사업은 코닥의 자존심이자 현금 흐름을 지탱해주는 기반일 뿐입니다. 코닥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필름을 만들던 130년 노하우의 정밀 화학 기술이죠.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반전입니다. 코닥이 사진기 팔다가 망한 줄 알지만 사실 코닥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파트를 보시면 여러분도 내가 가진 기술도 이렇게 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엄청난 영감을 얻으실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란통? 이나지? 그런데 사실 코닥은 1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밀 화학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필름 한 장을 만드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필름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아주 얇은 플라스틱 판 위에 수천 개의 미세한 화학 물질층을 쌓아 올리는 그야말로 나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빛에 반응하는 은입자, 색을 내는 염료, 이걸 고정하는 용매까지 이 모든 걸 오차 없이 배합하는 기술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코닥만의 초정밀 노하우였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요리와 조제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재료를 섞고 가열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코닥이 필름을 만드는 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예민한 소스를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스를 만드는 기술인 정밀화학 배합 노하우가 감기약이나 항생제의 원료를 만드는 기술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던 겁니다. 필름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아주 조금만 변형하면 의약품의 핵심 성분인 원료의약품, 즉 API가 되거든요. 코닥은 100년 넘게 이 재료 섞기의 끝판왕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진회사가 갑자기 약을 만든다고?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코닥은 이미 1980년대에 스털링 드럭이라는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매각하긴 했지만
제약 바이오의 DNA가 이미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2012년 파산 이후 코닥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팔려고 애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미친 화학 기술 자체를 팔아야겠구나 라고 말이죠. 드디어 2020년 7월 전 세계 경제 뉴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코닥에 무려 7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해 준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을 중국이나 인도 같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끊기자 미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고 미국 땅에서 직접 약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저희 100년 동안 필름 굽느라 화학물질 다루는 건 자신 있습니다. 공장도 이미 다 있고 시설도 갖춰져 있으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바로 약 원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든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달러 수준이던 코닥의 주가는 단 이틀 만에 장중 6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2000%가 넘는 폭등이었습니다. 돈줄경제 구독자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코닥의 이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보십시오. 내 제품이 안 팔린다면 그 제품을 만드는 내 기술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보유 자산을 재배치하십시오. 코닥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기존 필름 공장에 대형 배합 탱크와 정밀 코팅 기계를 의약품 제조용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셋째,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미국 정부가 제조업 본국 회귀를 원할 때 그 요구에 딱 맞는 카드를 던진 겁니다. 물론 주가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터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코닥이 우리는 더 이상 사진 회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코닥은 인쇄용 잉크, 첨단 소재, 그리고 제약 원료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가장 핫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필름을 얇게 코팅하던 그 기술이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과 일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돈줄 경제 구독자 여러분, 이제 본론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코닥이 약을 만든다는 소식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코닥의 진짜 무서운 점은 자신들이 130년 넘게 필름을 만들며 쌓아온 코팅 기술이 2016년 현재 전 세계가 목숨을 거는 이 산업의 핵심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소재 시장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리튬, 니켈, 망간 같은 광물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실제 공정을 들여다보면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 때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된 아주 얇은 박판 위에 활물질을 아주 고르고 얇게 발라야 하거든요. 이걸 코팅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빵에 잼을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바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1km나 되는 거대한 식빵 위에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정도로 얇게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잼을 발라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닥은 130년 동안 필름을 만들면서 바로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해온 회사입니다. 투명한 필름지 위에 수십 층의 화학물질을 빛의 속도로 코팅하는 기술 말이죠. 코닥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 세계 어떤 테크 기업보다 앞선 장인이었던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필름 공장 설비가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어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코닥은 새로 공장을 짓는 대신 잠자고 있던 수천억 원 규모의 필름 코팅 기계들을 배터리 코팅기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코닥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기업인 와일드캣 디스커버리 테크놀로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에요. 코닥의 그 거대한 공장 시설을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빌려주기로 한 것이죠.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큰 벽은 양산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수천억 원짜리 공장을 지을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코닥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우리 집에 놀고 있는 최고급 코팅 기계 아주 많아. 여기 와서 한번 발라봐라고 말이죠. 이 협업으로 코닥은 앉아서 차세대 에너지 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제 코닥은 사진 찍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를 코팅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코닥이 어떻게 자신들의 낡은 자산으로 새 돈을 벌고 있는지 3단계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휴 자산의 재발견입니다. 필름 안 팔리네, 공장 부수자라고 포기하는 대신 이 기계로 다른 무엇을 바를 수 있을까를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 전체를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기술력 있는 기업에 시설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투명 전도성 필름, 위조 방지용 특수 인쇄 소재 등 돈이 되는 모든 코팅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코닥 주식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코닥은 여전히 변신 중인 기업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매출 규모는 작아졌지만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돌려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망할 회사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재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이제 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1달러짜리 카메라로 시작해 전 세계의 추억을 독점했다가 디지털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파산 신청까지 했던 코닥.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필름통 속에 숨겨두었던 화학과 코팅이라는 본질적인 무기를 꺼내 들고 이제는 약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며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름의 황제에서 파산자까지 그리고 다시 첨단 소재 기업으로 부활한 코닥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1975년 그 투박한 디지털 카메라를 외면했던 코닥의 결정은 분명 경영학 역사에 남을 오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닥은 사진회사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정밀화학이라는 본질적 무기를 선택해 살아남았습니다. 둘째, 혁신은 내부의 적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주력 상품을 스스로 파괴할 용기가 없으면 결국 외부의 적에게 파괴당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시대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를 지키는 것은 예술이 될 수 있지만 비즈니스가 되려면 결국 시대가 원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나의 코어 엔진을 찾으세요. 코닥에게 그것은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의 껍데기 말고 다른 산업에도 써먹을 수 있는 나의 절대 기술이 무엇인지 종이에 꼭 적어보세요. 둘째로 자기 잠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가는 나의 수익 모델이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살을 깎아 먹더라도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베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버려진 자산을 다시 보세요. 코닥은 먼지 쌓인 필름 기계로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 혹은 여러분의 과거 경력 속에 잠자고 있는 녹슨 무기를 어떻게 닦아서 다시 쓸지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상 초반에 보았던 1975년의 그 회의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그때 코닥의 이사회가 세슨의 디지털 카메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삼성이나 애플 대신 코닥 아이폰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처절한 몰락이 없었다면 코닥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소재, 과학의 거인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코닥이 130년을 걸쳐 우리에게 온몸으로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코닥의 변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역시 옛날 코닥이 그립다인가요? 아니면 제약과 배터리로 변신한 지금이 훨씬 똑똑해 보인다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돈줄 경제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함께 고민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반전 드라마를 꼭 보여주고 싶은 소중한 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찬란한 코닥 모먼트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돈줄경제 대본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